분양되는 아파트는 크게 공공분양 아파트, 민간분양 아파트,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각각 특별공급물량과 일반공급물량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의 일종입니다. 청약 유형별로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청약 유형별로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일반 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민간분양에서 가점 84점 만점자는 지역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100% 당첨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얼마든지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민간분양 일반 공급 가점제는 수능 성적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것이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출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분양된 전국의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공급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만 424세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납입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전국을 모두 합쳐서 2330세대입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은 89,748세대, 가점제 또는 추첨제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발하는 민간분양 일반 공급 물량은 126,626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에 분양된 아파트 중 공공분양 아파트는 12,754세대, 민간분양 아파트는 21만 6,37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것은 가점제 또는 추첨제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발하는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 공급 물량입니다. 민간분양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비율은 규제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처럼 인기지역인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고 가점제 비중이 더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호 이하의 일반 공급 물량은 100%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청약과열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호 이하에서는 공급 물량의 75%를 가점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고 25%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로 50%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 공급 물량의 30%를 가점제로 당첨자 선발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를 알아보려면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제도 안내 탭에서 규제지역 정보를 클릭하면 됩니다.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간분양 일반 공급에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32점 만점, 부양 가족 수는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기간 점수는 2점씩 늘어납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부양 가족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양 가족수가 0명일 때는 기본 점수 5점을 줍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경우는 부양가족 수는 0명이고 부양가족 점수는 5점입니다.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1점, 1년 미만인 경우는 2점,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점씩 점수가 올라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은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가점제로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청약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를 산정해야 됩니다. 가점을 잘못 산정하면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점제로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홈의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을 스스로 계산한 후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가점에 포함되는 직계 존속의 수와 직계 비속의 수를 직접 계산해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의 경우는 청약홈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 가점을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적격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해서 가점제로 당첨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제 가점 점수가 커트라인 이하이면 당첨이 되었더라도 향후에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러나 가점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실제 가점 점수가 당첨 커트라인보다 초과인 경우는 정당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가점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됩니다. 이때 추첨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 점수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정당 당첨입니다.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첨 커트라인보다 가점이 아주 높은 경우나 아주 낮은 경우는 가점 오류로 부적격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첨 커트라인 전후는 정확하게 가점을 계산해야만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도 부적격 판정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첨 컷이 60점입니다. 신청자의 실제 가점은 59점입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61점으로 청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제 가점이 당첨 커트라인 이하이므로 당첨 후에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첨 컷 60점, 실제 가점 64점, 청약 가점을 더 낮게 계산해서 61점으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당첨 커트라인 60점보다 실제 가점 64점이 더 높으므로 정당 당첨이며 부적격 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첨 컷은 60점, 실제 가점은 50점, 청약 신청을 한 가점은 55점입니다. 실제 가점보다 청약 신청을 한 가점이 5점이나 더 높습니다. 당첨 컷이 60점이기 때문에 가점제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가점제 탈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됩니다. 가점제로 신청하였으나 가점제로 탈락하고 추첨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정당 당첨입니다. 네 번째는 약간 억울한 경우입니다. 당첨 컷 60점, 청약 신청자의 실제 가점은 64점,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청약 신청을 한 가점은 59점입니다. 이 경우는 당첨 컷 60점보다 청약 신청 가점이 더 낮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탈락입니다. 실제 가점이 64점이라고 해서 추후에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을 구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세대라도 청약 신청자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결혼한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인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 10년, 4인 가족의 경우를 가정하면 부양가족 수는 3명,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입니다. 남편은 무주택 기간 8년, 부양가족 수는 3명,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일반 공급의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점이 예상 당첨 컷 부근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부인을 세대주로 하고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점제로는 유주택자는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이상도 청약 가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점제로 청약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모든 지역의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청약 가점제로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서울의 인기단지 인기평형도 50점대 후반이면 당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서울 외곽지역 및 인천시나 경기도의 인기단지들까지 가점 당첨 컷이 60점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기단지 인기평형은 70점대 이상이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 인플레가 심화되는 원인을 보겠습니다. 인기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 이로 인한 로또 당첨 심리와 실수요 이외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청약 가수요의 증대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증가와 시간에 따른 청약 가점의 자연 상승, 인위적인 부양가족 점수 만들기, 인기지역, 인기단지 위주의 똘똘한 한채 심리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한 인기지역, 인기단지의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인 가족의 청약 가점 만점은 69점입니다. 4인 가족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부양가족 3명인 경우 청약 가점은 35점 만점에 20점입니다. 이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최대 가점은 69점입니다. 30대의 경우 청약 가점 69점은 2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은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가점이고 40대, 50대의 경우도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이어야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4인 가족 가점 만점인 69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기단지 인기 타입의 청약을 핀셋 겨냥하는 실수요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된 서울 상암동의 DMC 센트럴 자이의 당첨 가점을 보겠습니다. 55 A타입의 경우 당해 최저 가점 69점, B타입의 경우 최저 가점 69점, 59 B타입의 경우 최저 가점 71점, 59 C타입 최저 가점 74점, 74 타입 최저 가점 71점, 84 A타입 최저 가점 69, 84 B타입 최저 가점 69, 84.96 B타입 최저 가점 69, 84 C타입 최저 가점 69, 84 D타입 최저 가점 74, 84 E타입 최저 가점 72입니다. 청약 가점 항목 중에서 32점 만점인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주택 여부와 무주택 기간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청약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한 가지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경우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를 합쳐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와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 좀비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는 일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혼인 중인 경우로서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혼인 이후에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둘 다 무주택이 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만 35세 K씨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 K씨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5년 이상 6년 미만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12점이 되겠습니다. 만 28세 K씨는 미혼이다. 과거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 K씨의 무주택 기간 및 무주택 가점 점수는 미혼의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K씨의 무주택 기간은 0년입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가점 점수가 0점입니다. 만 33세 K씨는 6개월 전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해서 현재 무주택 상태이다. K씨의 무주택 기간 및 무주택 가점 점수는 6개월 전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점수 2점을 줍니다. 따라서 무주택 가점은 2점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무주택 기간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직전에 보유한 주택 한 채를 매도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이다.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5년,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3년이다. 남편이 청약 신청자일 때 청약 가점 계산 시의 무주택 기간은 사례의 경우 혼인 이후에 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인 남편의 무주택 기간 5년이 되겠습니다. 혼인 이후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무주택 기간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혼인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한 달 전에 매도했다.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10년이다.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0년이다. 청약 가점 계산 시의 무주택 기간은 사례의 경우는 혼인 이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청약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둘 다 합쳐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부부 둘 다 무주택이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점수는 기본 점수 2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동일 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 무주택 기간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는 10년 5개월 전에, 배우자는 7년 11개월 전에,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인 미혼 자녀는 5년 8개월 전에 주택을 처분하였다. 무주택 기간은 혼인 중인 경우입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둘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인 7년 11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은 7년 이상 8년 미만입니다.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땐 포함되지만 청약 가점 계산할 때의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일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혼을 했을 경우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혼인신고일은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만 28세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이혼을 하였다. 혼인 기간 중에 전 배우자의 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했지만 청약 신청자 본인 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 그 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고 재혼 이후에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 무주택 기간은 사례의 경우 현재 혼인 중인 상태입니다. 혼인 중인 상태에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재혼의 경우 재혼의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의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지면 됩니다. 만 30세 이전인 만 28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최초의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현재
만 35세입니다. 만 28세에 결혼해서 만 33세에 이혼하였다. 과거에 주택 소유해 본 적이 없다. 무주택 기간은 이혼해서 혼자인 경우도 최초의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 28세에 결혼을 했고 현재 만 35세이므로 무주택 기간은 7년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35점 만점입니다. 가점제 항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점수가 올라가지만 부양가족은 1인당 5점 점수가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 합가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부양가족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는 부양가족 수가 3명입니다. 부양가족 계산에서 배우자를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분리세대이더라도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하게 부양가족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하루라도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외국에 어학연수나 장기 해외여행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추후 부적격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 중인 결혼하지 않은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하루 전에만 입국을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만 3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혼의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의 만 30세 미만의 자녀와 다르게 30세 이상의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에 자녀가 귀국했더라도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기혼 또는 이혼한 자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혼 또는 이혼한 자녀는 동일 등본에 아무리 오랫동안 등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장애인 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특별히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장애인 시설로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신고를 해놓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배제되나 등본상 주소가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군인인 자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군 복무, 의무 경찰 등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따라서 의무 복무 중인 자녀는 군대 내무반 등 영내에 기거하더라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인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기재되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영내 거주 직업군인은 영내로 주민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재혼가정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본인 또는 별도의 주소로 분리세대를 구성한 재혼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재혼 배우자가 분리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는 동일 등본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그 이외에는 동일 등본에 등재된 손자녀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모두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 직계 존속이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에 무조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 가점제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점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이면 직계 존속은 아무리 오랫동안 동일 등본에 등재되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직계 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는 배우자가 분리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에서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는 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된 직계 존속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 중에서 세 번째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그 밖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고려사항을 보겠습니다. 부모님 중에서 주택이 없는 분만 세대원으로 등재해서 3년 이상 모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체류한 적이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해외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요양시설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낮에는 요양시설에 가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주간 노인보호센터에 다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다닌 경우도 청약신청자 또는 분리세대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외국 국적의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저는 사정상 지방의 전셋집에 사는 시어머니 주거지에 3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주택자이고 세대주는 시어머니,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저로 바꾸면 즉시 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세대주가 된 날로부터 3년이 다시 경과해야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사례의 경우 직계존속이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등본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된 아내가 시어머니 세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서 세대주가 되면 즉시 시어머니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계부나 계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부나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직계 존속의 배우자 신분입니다. 청약에서 세대원에는 직계 존비속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부와 계모는 무주택 세대 여부를 포함할 때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부나 계모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택수 산정에서는 배제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에서도 계부나 계모는 직계 존속이 아니므로 배제됩니다.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인 직계존속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3년 이상 부양했더라도 직계존속의 재혼배우자인 계부나 계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부양가족 유효성 조사를 보겠습니다. 청약 과열이 되면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무주택자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관청에서 부양가족 유효성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입만 해놓고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효성 조사 시 부모님이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청약 신청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형제 자매는 결혼 유무 나이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본점수 1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인 경우는 매년 1점씩 점수가 추가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 15년을 채우면 17점이 됩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일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성년 상태에서는 최대 2년만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만 1살에 가입하든 만 17세에 가입하든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만 17세가 되는 생일날에 가입하면 모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점제로 청약 신청을 했는데 가점제에서 탈락을 하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추첨으로 전환된다. 추첨제에서는 청약 가점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들만을 대상으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비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는 추첨제 물량에 무주택자 우선 공급 규정이 없습니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나머지 청약 1순위 신청자들 모두를 합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